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클래식 리뷰 채널에 방문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on the Classic Review channel with in-depth reviews and analysis of masterpieces that you have admired with great interest. 자, 새해 첫 시간인 만큼 아주 특별한 작품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오랜 시간이 흘러도 그 빛이 바르지 않는 우리 문학의 보석, 금아 피천득 선생의 수필 인연을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순서로 인연의 세계를 여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작품 전체를 차분히 낭독하면서 그 감성에 흠뻑 젖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엔 이 아름다움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세 가지 문학적 도구를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절제된 문장 속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음미해 본 뒤에 작가의 삶과 작품이 만나는 지점을 따라가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이 왜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지 함께 생각해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잠시 주변의 소음은 모두 잊으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피천득 선생이 한자 한자 섬세하게 빚어낸 문장의 결을 따라 애틋했던 세 번의 만남 속으로 저와 함께 천천히 들어가 보시죠. 지난 4월 춘천에 가려고 하다가 못 가고 말았다. 나는 성신여자대학에 가보고 싶었다. 그 학교에 어느 가을 학기 매주 한 번씩 출강한 일이 있다. 힘드는 출강을 한 학기 하게 된 것은 주수녀님과 김수녀님이 내 집에 오신 것에 대한 예의도 있었지만 나에게는 사연이 있었다. 수십 년 전 내가 17되던 봄, 나는 처음 동경에 간 일이 있다. 어떤 분의 소개로 사회교육가 미우라 선생 댁에 유숙을 하게 되었다. 집은 아자부구 시로가네에 있었는데 그 집에는 주인 내외와 어린 딸 세 식구가 살고 있었다. 하녀도 서생도 없었다. 눈이 예쁘고 웃는 얼굴을 하는 아사코는 처음부터 나를 오빠같이 따랐다. 아침에 낳았다고 아사코, 초자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하였다. 그 집들에는 큰 나무들이 있었고 1년초 꽃도 많았다. 내가 간 이튿날 아침, 아사코는 스위트피를 따다가 꽃병에 담아 내가 쓰게 된 책상 위에 놓아주었다. 스위트피는 아사코같이 어리고 귀여운 꽃이라고 생각하였다. 성심여학원 소학교 1학년인 아사코는 어느 토요일 오후 나와 같이 저희 학교까지 산보를 갔었다. 유치원부터 대학부까지 있는 카톨릭 교육기관으로 유명한 이 여학원은 시내에 있으면서도 큰 목장을 가지고 있었다. 아사코는 자기 신발장을 열고 교실에서 신는 하얀 운동화를 보여주었다. 내가 동경을 떠나던 날 아침, 아사코는 내 목을 안고 내 뺨에 입을 맞추고 제가 쓰던 작은 손수건과 제가 끼던 작은 반지를 이별의 선물로 주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선생 부인은 웃으면서 한 10년 지나면 좋은 상대가 될 거예요 하였다. 나는 얼굴이 더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사코에게 안데르센 동화책을 주었다. 그 후 10년이 지나고 3, 4년이 더 지났다. 그동안 나는 초등학교 1학년 같은 예쁜 여자아이를 보면 아사코 생각을 하였다. 내가 두 번째 동경에 갔던 것도 4월이었다. 동경역 가까운 데에 여관을 정하고 즉시 미우라 댁을 찾아갔다. 아사코는 어느덧 청순하고 세련된 보랏빛을 띤 여인이 되어 있었다. 그 집 마당에 피어있는 목련꽃같이. 그때 그는 성심여학원 영문과 3학년이었다. 나는 좀 서먹서먹했으나 아사코는 나와의 재회를 기뻐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끔 내 말을 해서 나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나 보다. 그날도 토요일이었다. 저녁 먹기 전에 같이 산책을 나갔다. 그리고 계획하지 않은 발걸음은 성심여학원 쪽으로 옮겨져 갔다. 캠퍼스를 두루 거닐다가 돌아올 무렵 나는 아사코 신발장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무슨 말인가 하고 나를 쳐다보다가 교실에는 구두를 벗지 않고 그냥 들어간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갑자기 뛰어가서 그날 잊어버리고 교실에 두고 온 우산을 가지고 왔다. 지금도 나는 여자 우산을 볼 때면 빛깔이 고왔던 그 연두색 우산을 연상한다. 쉘브로의 우산이라는 영화를 내가 그렇게 좋아한 것도 아사코의 우산 때문인가 한다. 아사코와 나는 밤늦게까지 문학 이야기를 하다가 가벼운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새로 출판된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세월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 같다. 그 후 또 1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또 한국전쟁이 있었다. 나는 어쩌다 아사코 생각을 하곤 했다. 결혼은 하였을 것이요 전쟁통에 어찌 되진 않았나, 남편이 전사하진 않았나 하고 별별 생각을 다하였다. 1954년 처음 미국 가던 길에 나는 동경에 들러 미우라 댁을 찾아갔다.
뜻밖의 그 동네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미우라 선생 내외는 아직도 그 집에 살고 있었다. 선생 내외부는 흥분된 얼굴로 나를 맞이하였다. 그리고 한국이 독립이 돼서 무엇보다도 잘 됐다고 치하를 하였다. 아사코는 전쟁이 끝난 후 메가더 사령부에서 번역일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만난 일본인 이세와 결혼을 하고 따로 나서 산다는 것이었다. 아사코가 전쟁 미망인이 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세와 결혼하였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만나고 싶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사코의 집으로 안내해 주었다. 뾰족 지붕에 뾰족 창문들이 있는 작은 집이었다. 20여 년 전 내가 아사코에게 준 동화책 겉장에 있는 집도 이런 집이었다. 아휴, 이쁜 집. 우리 이담에 이런 집에서 같이 살아요. 아사코의 어린 목소리가 지금도 들린다. 10년쯤 미리 전쟁이 나고 그만큼 일찍 한국이 독립되었더라면 아사코의 말대로 우리는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뾰족 지붕에 뾰족 창문들이 있는 집이 아니라도. 이런 부질없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 집에 들어서자 마주친 것은 백합같이 시들어가는 아사코의 얼굴이었다. 세월이라는 소설 이야기를 한 지 10년이 더 지났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싱싱하여야 할 젊은 나이다. 남편은 내가 상상한 것과 같이 일본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그리고 진주군 장교라는 것을 뽐내는 것 같은 사나이였다. 아사코와 나는 절을 몇 번씩 하고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3번 만났다. 3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오는 주말에는 춘천에 갔다 오려 한다. 소양강, 가을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다. 어떠셨나요?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참 아련하게 남죠. 3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이 짧은 문장이 주는 깊은 여운이야말로 이 작품이 왜 명작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일 겁니다. 그럼 도대체 작가는 어떻게 이런 감정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기 위한 3가지 도구를 가지고 작품의 속사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도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방금 만난 이 이야기 속의 나, 과연 이 사람은 작가 피천득, 그 자신과 완전히 똑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인데요. 수필 속 나는 물론 작가 피천득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죠. 하지만 그 목소리는 그냥 날것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문학평론가 김정빈의 말을 빌리자면 아사코를 만났던 청년 시절과 이 글을 쓴 노년 사이에는 무려 50년에 가까운 발효기간이 있었습니다. 마치 잘 익은 와인이나 깊은 맛이 우러난 장처럼 말이죠. 젊은 날에 강렬했던 경험이 수십 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차분히 가라앉고 숙성되고 또 성숙하는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에서 듣는 나의 목소리는 젊은 날의 피천득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풍파를 겪어난 노년의 작가가 오랜 시간의 퇴적을 거쳐 조율해낸 아주 정제되고 아름다운 예술적 목소리인 셈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바로 이 수필의 뼈대, 즉 구조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써내려간 글 같지만 사실 인연은 아주 정교한 설계도 위에 지어진 건축물과 같아요. 바로 고전적인 이야기 방식인 3단 구조를 따르고 있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야기는 현재의 춘천에서 시작해서 과거의 도쿄로 긴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현재의 춘천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액자식 구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현재라는 틀이 과거의 아련하고 슬픈 기억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3번째 만남의 아쉬움으로 이야기가 그냥 끝나버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과는 다른 훨씬 더 씁쓸한 느낌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작가는 마지막에 소양강의 아름다운 가을 경치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슬픔을 예술적인 여운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탄탄한 구조 위에서 피천득 작가만의 스타일이 그야말로 빛을 발하는데요. 바로 이 작품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절제의 미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감정을 막 터뜨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꾹꾹 눌러 담아서 더 큰 울림을 만들어내는 거죠. 3번의 만남을 이렇게 꽃이 피고 지는 과정에 빗대어 볼 수 있어요. 정말 아름답죠? 어린 아사코를 닮은 스위트피아와 함께 순수한 감정이 싹을 틔우고 발아, 청춘의 아름다움을 닮은 목련처럼 활짝 피어났다가 개화, 결국 시들어가는 백합처럼 현실의 무게 앞에 쓰러지는 낙화, 과정. 이 자체로 한 편의 시 같아요. 이 절제미의 정수가 바로 작품의 마지막에 나오는
두 문장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음미해 볼까요?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이건 정말 인연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긴 인생의 진리 같은 말이에요.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보편적인 운명을 이 한 문장에 담아냈죠. 그리고 바로 이 문장. 이 문장에 정말 대단한데요. 너무 슬펐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하나도 쓰지 않잖아요. 그쵸? 그냥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라고 툭 던지죠.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에 훨씬 더 큰 파동을 만들어요. 왜일까요? 그건 작가가 일부러 남겨둔 여백 때문입니다. 그 텅 빈 공간을 독자들이 자신의 경험과 감정으로 채워 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이 각자에게 다른 그리고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거죠. 이게 바로 절제가 만들어내는 마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작품 자체를 꼼꼼하게 뜯어봤다면 이제는 렌즈를 조금 더 넓혀서 작가 피천득의 삶과 그가 살았던 시대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이 지점을 알아야 인연이라는 작품이 왜 더 깊고 애틋하게 다가오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거든요. 피천득 선생님의 삶을 보세요. 1910년에 태어나셔서 2007년에 돌아가셨으니 정말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아프고 격동적인 시기를 온몸으로 살아내신 분입니다. 일제강점기, 2차 세계대전,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까지. 그런데 그의 글은 어때요? 너무나 조용하고 맑고 섬세하죠. 이 거대한 시대의 비극이라는 배경이 아사코와의 아주 개인적인 인연이라는 이야기에 보이지 않는 무게감과 깊이를 더해주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한눈에 정리됩니다. 첫 번째 만남부터 볼까요? 17 소년과 어린 소녀, 순수한 스위트피, 오누이 같은 관계. 두 번째는요, 청춘의 대학생들, 활짝 핀 목련, 문학을 이야기하는 지적인 동반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정이 핥히고 간 현실, 시들어가는 백합, 그리고 악수조차 없이 헤어지는 낯선 타인. 이렇게 관계가 변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 관계를 상징하는 꽃들의 변화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죠. 정말 완벽한 구성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제 아사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아사코는 수필 속 가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실존 인물을 찾아냈어요. 그녀는 결혼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었죠. 제작진이 피천득 선생님께 이 사실을 알리고 혹시 다시 만나볼 의향이 있는지 여쭈었대요. 그런데 선생님의 대답이 정말 작품 그 자체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만으로도 기쁘다. 그렇게 만남을 거절하셨다고 해요. 아름다운 기억은 기억으로 남겨두겠다는 것. 자신의 문학을 자신의 삶으로 직접 완성시킨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반세기도 더 전에 쓰인 한 개인의 추억에 대한 이 짧은 글이 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여전히 이렇게 흔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만약 소중한 기억을 다시 경험할 수 있지만 그 기억이 지금과 달라질 위험이 있다면 과연 그 기회를 잡을 것인가? 인연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아름다움은 기억 속에 그대로 남겨둘 때 가장 완벽하다고. 시간과 상실, 그리고 만져지지 않기에 더욱 애틋한 그 순간의 완전함을 이 작품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짧은 수필이 우리에게 남긴 길고 깊은 여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클래식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